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자, 1번 원순열. 자, 선생님은 원순열 이렇게 얘기한다. 자, 원이 있어요. 원형의 탁자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 3개가 있어요. 자리 3개가 있어. 그럼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잖아. 이 세 사람을 저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이 3명 중에 한 명을 먼저 저기 자리에 어디든 앉힐 거야. 뭐라고? 3명 중에 한 명 아무나 골라서 이 탁자에 이 사람을 앉힐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거를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해.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원순열을 다시 정의할 거라고.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이거 화이트로 지워도 돼, 얘들아. n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에. 뭔 개소리야. n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거 화이트로 지워도 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머지는 직순열이다. 직순열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순열 있잖아요. 자,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단원 이름이 원순열이잖아. 원순열에 상대되는 개념. 원래 배운 순열. 원래 배운 순열은 직선으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직순열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힐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 자리에 앉힐 사람 정하자. 아무나 골라도 돼. A라고 정해보자. A를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3가지. 3가지. 너가 왜 한 가지일까? 뭐라고? 그렇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똑같은 자리야. 그치? 그래서 한 가지야 처음에. 맞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팩토리얼. 그래서 2가지다 얘는. 되고 있습니까?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머지는 그냥 순열.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순열이라고 하면 된다. 자, 어느 학교의 학급 대표회의에 4개의 학급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한 명씩 참석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1반의 회장, 부회장, 2반의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맞지? 1반의 회장, 1반의 부회장 이렇게 얘기하자. B, B, C, C, D, D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할 거야.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할 거야. 이 A를 배열한다고 얘기해볼까? 이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곱하기. 자, A를 배열했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배열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지? 부회장이 같은 학급의 회장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라 그랬네. 그럼 봐봐. 2번째 회장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이제 회장들은 무조건 이 자리에만 앉아야지. 회장들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무조건 이 자리에만 앉아야지. 여기에 회장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나무야?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서 정신 차렸어. 3가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게 B, C, D 중에 한 명이잖아.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한 가지. 3, 2, 1. 됐어요? 그거 곱하기. 자, 여기 앉았다고 해. C, D, C, D, B. 이렇게 앉았다고 하자. 그럼 남은 자리에는 누구 앉아야 돼? 그냥 정해져 있지.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c, 여기 스몰 d, 여기 스몰 b 이렇게 앉고 끝나야지.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다? 6가지다. 1번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6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6명이 이 6개의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A, B, C, X, Y, Z가 있다고 해보자. 이 중에 한 명 아무나 얘로 해볼까? 얘가 저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 어떻게 2가지지?
그렇지, 그렇지. 한 면에서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 있고, 이 면에서 왼쪽에 앉을 수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 있고, 이 면에서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한 면에서 왼쪽에 앉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왼쪽에 앉거나 한 면에서 오른쪽에 앉거나 두 가지다. 남은 사람 몇 명이야? 5명. 5 팩토리얼. 그래서 240까지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음 대체할 때요. 네네네. 굳이 고를 필요 없는 거죠. 이 6명 중에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선생님 C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있고요. Z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있고요. Y를 먼저 앉히는 경우, X를 먼저 앉히는 경우, B를 먼저 앉히는 경우, A를 먼저 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 아니죠? 왜 곱하기 6을 하는 게 왜 아니죠? 누가 먼저 앉는지 중요한가? 누가 자리에 먼저 앉는지가 중요한가? 아니죠.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에 앉혀진 결과만 중요하죠. 누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지는 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자리에 먼저 앉히는지는 경우의 수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해도 된다? C를 먼저 앉히거나 X를 먼저 앉히거나 그거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지 않는다. 고려 안 해도 된다. 됐고 2번도 가보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남학생은 2명만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남학생은 2명만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2명하고 나머지 1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남학생을 X, Y, Z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A, B, C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는데요. 남학생 2명만 서로 이웃하게 앉는데 그럼 2명을 묶어야 되거든? 2명 묶는 경우의 수는, 자, 묶음으로 들어가래 2명을 고를 거야. 어떻게? 3, C, 2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갈 2명을 고를 것이다. 그래서 2명 고르면 예를 들어 뭐 X랑 Z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남는 게 Y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가 남아있는 거잖아. 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하지 말라고 한 애에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자리에 앉혀야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선생님 이웃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2명만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1명은 안 이웃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빼고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몇 명 배열해야 되지? 3명. 그럼 3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A, B, C 3명을 배열해야 되니까 최초에 1명을 배열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 곱하기 남은 2명 2 팩토리얼. 자, 됐고요. 이 묶음과 Y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저 묶음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저 묶음을 여기 자리에다, 지금 A, B, C가 배열이 됐어요. 그럼 여기 앉느냐 다 다른 거잖아. 그치? 저 묶음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기 묶음이잖아. 지금 2자리가 있어요. X, Z 되지만 ZX도 돼. 그래서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줘야 돼. X, Z, ZX. 그 다음에 남은 사람 한 사람 Y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다? 총 8, 3, 24, 24가지. 정답은 없다. 이렇게. 그쵸? 뭐 빼먹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계산을 이상하게 했다고? 응? 72가지. 뭐가? 지금 계산이? 여기 3C를 빼먹었다고. 곱하기 3까지 해야 된다고. 72가지.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됐지요? 네. 다음 거 가보자. 중복순열. 지울게요. 메모하고 싶은 거 있는데 선생님이 지우려고 하면 지우지 말라고 하세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이런 걸 배열하는 거다. AAA가 있고요.
D, B가 있는데 이거 5개를 배열하라고 했고 얘네 3개는 똑같은 거래. 구별하지 않는 거고 얘네 둘은 구별하지 않는 거래. 얘네 둘도. 그러면 5팩토리알로 배열을 해요. 그냥 일단. 그 다음에 얘네 셋을 배열하는 것은 무의미하잖아. 얘네 셋이 섞이는 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걔를 나눠서 없애줘. 그 경우의 수를. 얘네 셋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나눠서 없애줘. 얘네 둘도 없앤다. 그래서 2팩토리알. 이렇게 없애주면 된다. 분모에서. 그게 중복순열이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구슬을 5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두 상자 A, B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의 합과 세 상자 C, D, E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4개의 구슬이 있다고? 근데 A, B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와 C, D, E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다. 그럼 2개 들어가야겠네. 맞아요? 그래야 총 4개잖아.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2개의 구슬을 정하자. 4개의 구슬 중에 이쪽에 들어갈 2개의 구슬을 뽑자. 4, C, 2 뽑았어요. 자, 2개의 구슬 정했어. 이쪽에 넣을 거. 내가 구슬 2개를 들고 있다. 첫 번째 구슬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다시 4개의 구슬이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 X, Y, Z, W. 그 중에 4C2로 여기에 넣을 2개의 구슬을 정했다. 이를테면 Y, Z를 넣을 거야. A, B에다가. 내가 2개의 구슬 들고 있어. 첫 번째 구슬 Y. 그걸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구슬은? 2가지. Y, Z 들고 있다. A, B 중에 넣으면 되지. Y. A, B 중에 넣는다. 그 다음에 Z는 A, B 중에 넣는다. 그러니까 2가지. 꽉 채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A에 둘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들고 있다. X랑 W 들고 있다. 첫 번째 구슬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두 번째 구슬 3가지. 그럼 끝났죠. 6 곱하기 36. 66에 36. 끝자리 6인 거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5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6의 세제곱 216 해도 되고. 리모컨 어디 갔어? 자, 그 다음 문제. 3번.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그랬다. 홀수가 될 조건이 뭐지? 그렇죠. 끝자리가 홀수면 되지. 짝수가 될 조건은 뭐야? 마지막이 0 또는 짝수.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홀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조건이 걸려 있는 곳 먼저 배열하는 게 쉽다. 조건이 걸려 있는 곳을 먼저 배열하는 게 쉽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조금 덥지 않니? 나만 그러니? 2가지. 곱하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왜 여기부터 정할까? 선생님이 또. 그렇죠. 여기에도 조건이 걸려 있어. 무슨 조건?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거 4가지. 그래서 얼마냐? 여기 32에다가 3 곱하니까 96까지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됐어요? 네. 안 더워? 괜찮아? 괜찮으면 말고. 얘들아, 되도록이면 진도 나가기 전에 미리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못 풀고 왔어. 그럼 최소한의 메모만 해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문제풀이 수업은 미리 풀어야 돼 원래. 자, 4번 집합 X랑 집합 Y가 있는데요.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래요. 그 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래요. 자, 1, 2, 3, 4 Y 2, 4, 6, 8, 10. 선생님은 얘를 화살 쏘는 애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화살 맞는 애. 관역. 관역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맞겠죠? 관역.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치역의 원소가 2개 이상이라는 거? 화살 맞는 애를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그러거든? 화살 쏘는 애를 뭐라고 하죠? 정역. 정역, 여기서 화살 맞는 애는 치역, 그 다음에 얘 전체는 공역,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2 이상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래요. 3의 배수라는 것은 그렇죠. 3이 하나라도 포함돼야죠. 근데 3이 들어있는 애가 얘밖에 없지.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3이 들어있는 애는 6밖에 없다. 그럼 2개 이상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얘가 화살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화살을 하나만 맞으면 걔는 빠꾸예요. 그쵸? 화살 하나만 맞거나 아니면 화살 빵개 맞을 수는 없어. 화살 4발 쏠 건데 빵개가 화살을 맞을 수는 없잖아. 무조건 하나는 화살을 맞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화살을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게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거에 반대가 된다고. 원소 1개. 전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걸 빼줄 거예요. 또 그렇죠. 6이 안 들어가면 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반대되는 건 6 안 들어가는 거. 치역에 6이 없는 거. 그걸 빼줄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1개이고 치역에 6이 없는 애는 동시에 만족하는 애 있잖아. 치역의 원소도 1개이면서 치역에 6이 없는 애는 2번 빼줬거든. 무슨 소린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이 안에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거 안에 치역에 6이 안 들어가는 애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치역에 6 안 들어있는 애가 들어있을 거고 치역에 6이 안 들어있는 애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1개인 애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납득이 됩니까 지금?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2번을 뺐잖아. 걔는 어떻게 해줘? 1번을 더해주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합할 때 했던 걸로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죠?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그렇죠. 2번 더해가지고 교집합을 한번 빼준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지금. 똑같은 거 2번 빼줘가지고 걔 한 번은 더해준다. 치역의 원소가 1개이면서 치역에 6을 포함하지 않는 애. 치역에 6이 없는 애. 얘는 한 번 더 해준다. 자, 전체 경우의 수 해보자. 함수의 전체 경우의 수. 1이 화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5가지. 2가 화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5의 4제곱. 마이너스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럼 얘네 넷이 전부 다 같은 곳으로 쏴야지. 그런 함수를 뭐라고 했지? 그리고 상수함수. 함수값이 일정한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인 것들을 빼주자. 몇 개? 5개. 다 2로 쏘는 거, 다 4로 쏘는 거, 다 6, 다 8, 다 10. 그러니까 5개. 그 다음에 빼기 치역에 6이 없는 경우의 수. 그럼 1이 쏠 수 있는 곳 치역에 6이 없대요. 4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4의 4제곱.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1개이면서 치역에 6이 안 들어가는 경우. 치역의 원소가 1개래. 그럼 다 한쪽으로 쏴야 되는데 6이 안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렇지. 더하기 4가지. 그러면 얼마냐? 625 빼기 256 빼기 1. 그럼 몇 가지지? 257을 빼라고? 257을 빼면 끝자리 8. 아니 어차피 보기가 없으니까 끝자리 8이고 1이니까 6이고 3이고 368. 정답은 368개다. 이렇게.
몇입니까? 넘어간다. 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중복 순열이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했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7개의 숫자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1, 2, 3이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그랬어. 자, 1, 2, 3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지? 1, 1. 그러니까 봐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 2, 3을 각각 하나씩 선택해 놓고요. 여기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 뭐 있어? 1 뽑을 수 있죠. 또 1, 2, 3하고 1, 2 뽑을 수 있네. 그죠? 또 1, 2, 3하고 1, 3. 또 1, 2, 3하고 2, 3 뽑을 수 있고 1, 2, 3하고 1, 1은 했구나. 남은 거 있나요? 그쵸? 3 두 개 더 뽑고 2 두 개 더 뽑고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럼 이거 배열하면 되지. 배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얼하고 111 똑같아. 셋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없애주자, 분모에서. 여기는요, 5팩토리얼 한 다음에요. 112 똑같네.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고. 여기는 똑같죠? 위에 거랑. 여기는요. 똑같죠? 그쵸? 여기는 1133 겹쳤고 여기는 2233 겹쳤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몇 가지? 20가지. 얘는 30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110까지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이다. 됐어요. 넘어가. 자, 지울게. 문자 5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A끼리 이웃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A를 묶어준다. A끼리 묶어준다. 묶어서 얘네 같이 다닐 거야. 자, 지금 배열해야 될 대상은 한 묶음과 2개, 3개, 4개, 5개예요. 그럼 5개를 배열해. 5팩토리얼. 배열하고요. 그럼 이를테면 하나만 써볼까? B하고 묶음 있고요. B하고 C 있고 C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고려하지도 않았어. 애초에. 얘네 같이 다녀 그냥 둘이. 그럼 얘네 둘 추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나눠서 없애주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얼마지? 30까지인가? 30까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간다. (6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중간에 C 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로의 수는 그랬다. 봐봐. 뭐라고 했어?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간다고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X에서 Y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X에서 Y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화살표로 봤을 때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아래쪽 화살표 2개를 갖다 배열하면 X에서 Y로 가는 경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하니까 이게 바로 경로예요. 그쵸? 그럼 경로의 수를 구하려면 이거 화살표 5개를 배열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5팩토리얼 하시고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면 된다고요. 그치? 오케이. 거기까지 알고 있다면 A에서 B까지 먼저 가라 그랬거든.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라 그랬어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화살표 4개랑 아래쪽 화살표 3개를 갖다 배열하면 되니까 7팩토리알 나누기 4팩토리알 3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B까지 갔다. B까지 갔어. 곱하기. 얘들아, 자, 언제 곱하느냐? 언제 곱하느냐?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곱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일이 끝났으면 더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설명할 건데 책에는 뭐라고 나오지? 곱하기 언제 곱한다고 나오냐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일과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 일 했으면 이 일 안 끝났다 아직. 그쵸? 이 일 하고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해서 얘까지 곱해줘야 된다. 자, A에서 B까지 갔어. 일이 안 끝나서 곱하기. 이제 다시 C까지 갈 거야.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왼쪽 화살표 2개랑 위쪽 화살표 3개를 배열하면 되지. 그럼 5팩토리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하면 돼. 근데 추가로 할 일이 있어. 지금 아무것도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냥 A에서 B 거쳐서 C로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C 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로의 수는 그랬어. 중간에 C 지점을 거치지 않고 가라네. 그럼 빼줘. 어떻게? C를 거쳐서 가는 거 빼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 그걸 빼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거야.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C에서 B까지 갈 거야. 오른쪽 화살표 2개, 아래쪽 화살표 5개. 5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 뭐라고요? 5C. 5C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 얘들아?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봐봐. 5C라는 것은 5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선생님이? 오른쪽 화살표가 2개고 아래쪽 화살표가 3개잖아요. 이름이 뭐였지? 네 이름. 이현준이. 현준이는 뭐라고 얘기했지? 5C2라고 얘기했지. 현준이는 5C2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지? 5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이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친구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 5개를 여기다 배열한 거다. 근데 5C2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른쪽 화살표를 이 5개의 자리 중에 2개에 집어넣은 거야. 오른쪽 화살표 2개 집어넣었어. 여기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아래쪽 화살표라고 하면 되잖아. 성재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은 거야. 잘 얘기했다.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 줬었냐면 마플 교과서 할 때 2종류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3종류면 안 돼. 2종류일 때 얘네 넣을 자리 딱 고르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넣으면 되잖아. 이해돼요? 3종류면 안 되지. 3종류. 막 대각선도 있다고 해봐.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얘네 2개 넣을 자리 정한 다음에 얘네 3개 넣을 자리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넣고. 자동 결정이 아니잖아. 나머지가 2개만 결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자동 결정이 이거 아니잖아. 2종류일 때만 가능한 얘기다. 오케이. 일단 이건 됐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간 다음에 다시 C까지 돌아오는 경우 그걸 빼고 있다고.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 5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3팩토리알, 그리고 B에서 C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 똑같지. 제곱.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얼마지? 35 10 10의 제곱. 그럼 빼니까 25 곱하기 10 해가지고 250이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그치?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켜도 덥고 안 켜도 더워. 살짝만 켜자. 문을 열까요? 뭐라고요? 문을 왜 열어요? 문을 열면 성재는 어떻게 봐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빨리 차죠. 교실 온난화. 자, 1번. 10쪽 1번을 봅시다. A, B, C 3명을 포함한 7명이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둘러앉을 때 A의 양옆에 B, C가 앉는 경우의 수는 누구부터 배열할까? 이렇게 사람이 7명이 있는데 누구부터 배열하는 게 좋을까? 왜? A한테 뭐가 걸려 있으니까?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치? A부터 배열하는 게 좋겠다.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한 가지죠. 한 가지 곱하기. A를 배열했다고 해보자. 그 다음 누구 배열할까? BC를 배열하자. 그치? 왜? BC한테도 조건이 있어. A의 양옆에 앉으라고 했잖아. 그럼 BC를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 C, C, B. 2팩토리알이라고 해도 되고 2가지라고 해도 되고. 남은 사람 몇 명? 4명. 4팩토리알. 24 곱하기 2니까 48.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됐죠? 네. 됐고. 야, 예전에 선배들 보면 어떤 선배는 그냥 풀고 오더라. 풀고 채점 안 하고선 오더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면서 같이 채점하더라. 별표 친 거랑 이런 거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자, 2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정사각형 내부에 그린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 원래 방법대로 하면 5가지 색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럼 A, B, C, D, E가 있잖아요. 자,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것 좀. 그럼 최초의 한 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쓰지 말고 잠깐 들어봐. 다 듣고 써봐. 봐봐. 뭐라고? 최초의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어떻게 2가지지? 가운데에 칠하거나 측면에 칠하거나 이렇게 2가지지. 그쵸? 가운데에 칠하거나 측면에 칠하거나 2가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가운데에 칠했다면 두 번째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 문자 써서 그래. 이렇게 색칠했다고 하면 조금 편해. 한 가지지, 한 가지. 두 번째 B는 어디에 칠하든 똑같으니까. A를 측면에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B를 칠하는 경우는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다 다른 가지, 다 다른 경우. 그래서 4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1번 A를 센터에 칠하는 경우, 2번 A를 측면에 칠하는 경우. 그러면 중앙에 칠하는 경우의 수, A를 중앙에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남은 거 3개 3팩토리알. A를 측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남은 애들 4개 4팩토리알 해서 더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원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면 이렇게 하자 그랬다. 선생님, 그냥 가운데 칠할 색깔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원순열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들었어? 가운데 칠할 걸 먼저 정한 다음에요, 주변을 원순열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가운데 칠할 거 정해보자.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하나 칠했어. 아무거나 하나 칠했다고 하면 돼. 그래 놓고 남은 거 C를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A를 여기 칠했다면? 1가지. 곱하기 남은 거 3팩토리얼. 그럼 한 번에 연결되잖아. 분류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센터만 분리돼 있을 때 이럴 때 쓰면 좋다, 이거.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지? 30가지.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런 거에도 쓸 수 있어, 얘들아. 저기다 칠하는 거야. 뭐지? 이거 정사각뿔. 정사각뿔에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5가지 색을 가지고 바닥에 칠할 걸 먼저 정해.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그 다음 색깔을 여기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남은 색깔 3팩토리얼. 이러면 끝나잖아. 그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가운데만 저렇게 분리돼 있을 때 쓰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지운다. 여긴 그 학생의 선배가 없네. 그 학생은 신일고 학생입니다. 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n 파이 r이다. 얘들아, 선생님은 저 기호를 못 쓰게 하거든요. 이 n 파이 r이라는 기호를 문제 풀이할 때는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근데 여기 항상 함정이 있어. 어떤 함정? 3개를 택해서. 3개를 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칸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몇 가지지? 6가지.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6가지. 해서 6의 세제곱이에요. 3개를 선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야. 저건 함정이야. 3개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칸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n파이 r이라고 했잖아. 그럼 n파이 r 계산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n파이 r의 계산법은 n의 r제곱이다. 이건 외우자고. 그냥 외우자고. 문제 풀 때 이걸 굳이 쓰자면 이게 6파이 3이거든요. 이렇게 풀지 말자고. 이 기호 쓰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야. 문제 풀 때는 그냥 6가지 해서 풀고 n파이 r 계산하는 법은 따로. 그래서 지금 정답이 얼마예요? 6의 세제곱이니까 n은 6이고 r은 3이라는 거지. 빼래요.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뭐야? 여기 들어보. 111, 22, 3333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울게요. 4개를 택하래. 이건 택해야 돼. 왜?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 되거든. 그냥 네모칸 쳐놓고 막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요. 막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원래 다르게 풀었었는데.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의 종류? 4가지죠. 아니요, 3가지. 미안해. 1, 2, 3 중에 3가지죠.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1, 2, 3 3가지 중에. 그쵸?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뭐지? 1만 4개 들어가는 거. 2만 4개 들어가는 건 안 되죠. 빼기 2. 그럼 끝났네. 얼마죠? 243인가요? 241. 정답 맞아? 이거 정답 한 번만 확인해 줄래? 뭐라고? 81이야? 아이씨. 79야? 이건 맞아? 79? 3의 5제곱이 243이죠? 79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네. 선생님은 막 분류해서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2개, 뭐 2개, 막 뭐 2개, 뭐 하나, 뭐 하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지울게요. 다음 거.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넣을 때 A 상자에는 사탕을 1개만 넣는 경우의 수는 A 상자에는 딱 1개만 넣으래요. A 상자에 이런 문제는 있잖아. 너희가 직접 사탕을 들고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A 상자에 사탕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죠. 5C1 5가지. 사탕 5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하나는 A에 넣었어. 그럼 A는 마무리 됐지. 끝났어. 사탕 4개 남았다. 두 번째 사탕을 들고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B, C, D 중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사탕 B, C, D. 네 번째 사탕 B, C, D. 계속 B, C, D. 3의 4제곱. 처음에 A에 넣을 사탕 하나 정한 다음에 두 번째 사탕부터는 B, C, D 중에 하나에 넣고 B, C, D 중에 하나에 넣고 그 얼마예요? 405? 정답은 3번. 6번. 복숭아 3개, 귤 2개, 사과 2개가 있다. 이 7개의 과일을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과일을 먹는다.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몇 개죠? 7개인가요? 7팩토리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럼 위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120이거든요. 5팩토리알 120. 그다음 밑에는 6 곱하기 4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30이니까 210.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됐어요? 네.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 올려가지고 이게 여자가 뭐 하나다. 어차피 제가 남자는 상관이라고 이게 남기 쓰기인데. 나한테 보내지 마. 7번 해봅시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에게 쓰는 시그마는 다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하라는 얘기지요. 1부터 2, 3, 4, 5를 더했더니 5가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뭐뭐뭐 있어? 함수값이 0, 1, 2가 있죠. 그쵸?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0, 1, 2가 있는데 어떻게 고르면 5가 될까? 1, 1, 1, 1, 1 고르면 5 되죠. 또 0, 1, 1, 1, 2 고르면 5 되죠. 또 0, 1, 0, 0, 1, 2, 2 그렇지. 이렇게 고르면 또 5 되죠. 또 있나요? 뭐라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그 다음에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래서 한 가지, 10가지, 10가지 아닌가? 20가지인가? 20가지, 또 30가지, 51가지.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뭐 특별한 건 없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 보자. 4개의 집합에 속한 8개의 문자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큰 A와 작은 A는 양쪽 끝에 나열한다. 8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요.
8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요. A와 A를 양쪽 끝에 나열한다 그랬어. A와 A를 양쪽 끝에 나열한다. 여기랑 여기에 큰 A랑 작은 A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나 조건을 보니까 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왼쪽에 나열한다. 대문자가 왼쪽으로 가야 된대. 그럼 여기 큰 A 넣고 여기 작은 A 넣고 결정된 거죠 이미. 그쵸?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B가 들어갈 곳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들어갈 곳은 감마라고 해볼게. 감마. 그 다음에 D가 들어갈 곳은 델타라고 해볼게요. 델타. 그래서 쟤네 6개를 먼저 배열할 거야. 이를테면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큰 B랑 작은 B를 넣을 거거든. 큰 B랑 작은 B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죠. 큰 B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작은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큰 C랑 작은 C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큰 C 왼쪽, 작은 C 오른쪽. 그 다음에 큰 D랑 작은 D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큰 D, 작은 D 이렇게밖에 못 넣잖아. 그치? 그래서 베타, 감마, 델타를 배열하면 끝난다는 거죠. 6팩토리얼하고 2팩토리얼 720 나누기 8 9, 70이니까 90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레벨 2로 가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 4장이 있다. 이 색종이들의 한 면은 모두 흰색이고 다른 면은 각각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이 4장의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이걸 만들 때 4장의 색종이 중에서 흰 면이 보이는 색종이가 오직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색깔 이시하고 하나만 뒤집으라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거 어떻게 배열하기로 했지? 그렇죠. 가운데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그죠? 4장의 색깔이 있으니까. 4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 흰색은 마지막에 정하자. 마지막에 다 배열해놓고 하나 뒤집어 까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하고 남은 거 첫 번째 색깔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가운데 4가지 색 중에 가운데 하나 칠했어요. 하나 칠했다고 하자. 초록색 칠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을 칠해볼까? 빨간색 여기 칠하는 게 아니죠. 빨간색 색종이를 놓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남은 색깔 2개, 2팩토리얼. 한 다음에 이거 4개 중에 하나 뒤집으면 되잖아. 사실. 그래서 끝났죠. 4가지. 그러니까 4, 16 곱하기 2니까 32가지 이렇게. 됐어요? 32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랬다.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이고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FA랑 FA 6이랑 비교했을 때 FA가 더 작다. 자, X는 5, 6, 7, 8, 9인데요. 5, 6, 7, 8, 9. 그 다음에 X는 또 5, 6, 7, 8, 9. 이렇게 있다. FA가 3의 배수이면,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 A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인 숫자 뭐 있지? 6, 9. 맞아요? 6과 9. 그럼 FA도 3의 배수. FA도 3의 배수 6과 9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6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 6 아니면 9로 가야 되니까. 그치? 2군데. 9가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2군데. 6 아니면 9로 가야 되니까. 그치? 2군데. 그런데 얘들아. FA는 F6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아닌 애들 누구 있어? 5, 7, 8이 있죠. 얘네들은 6보다 더 작은 곳으로 가야 된대. 그치? 6이 간 곳보다 더 작은 곳으로 가야 된대. 그럼 6이 6으로 갔을 때랑 6이 9로 갔을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돼. 6이 6으로 갔을 때 1번 이렇게. 6이 9로 갔을 때 2번. 언제 분류를 해야 된다. 봐봐. 6이 6으로 갔다고 해봐. 6 곱하기 아니 뭔 개소리야. 1 곱하기 6이 6으로 갔어요. 그쵸? 그거 곱하기 5가 갈 곳 해봐.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6이 2로 갔다고 해봐. 아니 뭔 6이 9로 갔다고 해봐. 2번처럼. 그럼 한 가지 곱하기 5가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4군데. 맞아요? 달라졌잖아. 뒤에 곱하기로 연결된 게 다르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분류해야 된다고. 뒤에 곱하기로 연결 쭉 하다가 3도 됐다가 5도 됐다가 이래. 뒤에 곱하는 숫자가. 그럼 분류를 해야 된다. 됐어요? 아, 줄이자고 하지. 아, 다른 사람도 좀 덜 답답할걸? 내가 덜 답답한 거 보면. 그리고선 이거를 너무했잖아. 왜? 너 더워? 니네 둘 얼어 죽을걸? 정수리 막 얼걸? 분류를 해야 된다. 1번하고 2번. 1번, 2번. 1번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9도 정하자. 9도. 9 몇 가지? 2가지. 해놓고 넘어가자. 5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7, 한 가지. 8,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 2번. 6이 9로 가는 경우 한 가지. 9가 갈 수 있는 곳? 아무 데나 가면 되지. 9는 2개. 2개. 6과 9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돼. 5가 갈 수 있는 곳은 네 군데. 7이 갈 수 있는 곳 4군데. 8이 갈 수 있는 곳 4군데. 그래서 끝났다. 2가지 더하기 얘는 64, 128. 130까지.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것도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따라 갑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가고 을은 B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각각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의 수는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안 된대. 근데 얘들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만 거쳐서 여기로 가야 안 만나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이쪽 라인에 걸쳐서 가잖아요. 둘 다 이쪽 라인에 걸쳐서 가면 어떻게 가도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A가 선생님 우연히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아니 무조건 만나요. 이거 봐요. 안 보이잖아. 다시 해볼게. 이렇게 가는 거랑 B는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가면요 얘들아 무조건 만나요. 간 칸수가 무조건 똑같아. 여기까지 가려면 이 아래로 3칸 가고 오른쪽으로 3칸 가니까 총 6칸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총 6칸을 가야 되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총 6칸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속도로 간다고 했잖아. 서로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그랬잖아. 같은 속력으로 가야 되니까 6칸 가서 여기서 딱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쪽 라인을 지나가면 무조건 만나. 그러면 얘들아 안 만나게 하려면 둘 다 이쪽을 지나지는 않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둘 다 저쪽을 지나면 만난다고. C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나버린다고. 둘 다 이쪽 라인을 지나면. 그럼 전체 경우에서 L이라고 할까? 둘 다 L을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중간 과정에서 둘 다 L을 지나면 안 되니까. 근데 봐봐. 또 봐봐. A에서 그러니까 L을 거쳐서 간다는 의미는 A에서
X를 거쳐서 L로 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A에서 X를 거쳐서 C로 간다는 얘기. L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어요. A에서 X를 거쳐서 C로 간다는 얘기가 L을 거쳐서 간다는 얘기야. 선생님,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X 지났잖아. 그치? L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C 이외에 L 부분을 지난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지나서 C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 다 L을 지나는 경우를 빼라 그랬는데 L을 지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A에서 X로 갔다가 C로 간다. 또는 B에서 X로 갔다가 C로 간다. 그러니까 둘 다 A에서 X 지나서 C로 가는 경우, B에서 X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그 경우를 빼주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A에서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해보자. 아랫방향 3개, 오른쪽 방향 4개, 7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자, A가 C까지 갔다. 할 일 끝났니? 안 끝났죠. 안 끝났으면 곱하기. 안 끝났어. B도 가야 돼. B가 X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뭔 개솔? B가 C로 가는 경우의 수. 7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래서 A가 X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A가 X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X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근데 똑같죠? B도 X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여기도 그랬고 제곱. 그걸 빼주면 되지. 여기 얼마? 35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이쪽은요? 20의 제곱. 그러면 합차 쓰면 되겠네. 더하면 55. 빼면 15. 그러면 275랑 550 더하면 되겠네. 그 얼마죠? 890. 825.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고 4번. 4번이 레벨 2 끝이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그 주간 테스트를 낸 기준은 이 수능 특강 문제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이렇게 두 개를 합쳤어요. 교과서 문제 적어. 수능 특강 문제가 많아.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네모 박스 잘 이해 못했었어 애들이. 이거 잘 봐봐.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x바 fx는 n이다. x는 큰 x에서 나왔다.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야? x야 fx야 n이야? 이 집합의 원소는 x야 fx야 n이야? X야. 여기 써놓은 게 집합이고 여기 써놓은 게 설명이야. 여기 써놓은 게 원소고 여기 써놓은 게 설명이야. 얘가 원소, 얘가 설명.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AN은 4 빼기 N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하나씩 써볼게.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3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1, 2, 3이에요. 하나씩 넣어볼게. 봐봐. X바 fx가 1이 나오는 자 얘들아, 이거 이름이 있는데 이거 이름이 뭐지? 함수값. 함수값이 1인 x가요 몇 개라고? A1이 몇 개라고? 1 집어넣으니까 3개. 함수값이 1인 정의역의 원소는 몇 개라고? 3개라고. (1, 2, 3, 4, 5, 6) 1, 2, 3. 함수값이 1인 놈
걔의 원소가 몇 개라고? 3개라고. 여기서 1로 쏠 놈이 3놈이라고. 납득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fx는 2인 x는 a2는 몇 개라고? 2개라고.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 fx는 3인 함수값이 3인 놈은 몇 개라고? 1개라고. 됩니까? 오케이. 함수값이 1인 놈은 3개고요. 함수값이 2인 놈은 2개고요. 함수값이 1인 놈은 no, 3인 놈은 1개래요. 그럼 6개 다 채워졌잖아. 그치? 여기서 1로 갈 놈 3놈을 고르자. 6, 4, 3. 그래서 얘네 셋이 같다고 해보자. 다 1로 갔어요. 2로 갈 놈은 2개라고. 그럼 여기 3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잖아. 3, 2라고. 1 안 끝난 거지. 얘들아, 얘네 경로를 다 정해야 함수 하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난 거지. 3개만 정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1시 1. 그래서 끝났죠. 20 곱하기 3. 몇 가에? 60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레벨 3로 가봅시다. 레벨 3. 생각보다 안 어렵다. 한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n개의 부채꼴로 나눈다. 각 부채꼴의 넓이는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중에 하나이다.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그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 r 제곱하면 되잖아. 얘의 넓이는 파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얘를 12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로 나눴대. 그러면 12분의 파이짜리가 m개 있고요. 4분의 파이짜리가 세모개 있다고 해보자. 네모개랑 세모개. 그거 합치면 파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나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있어? 이웃한 두 부채꼴의 넓이 합은 모두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웃한에 바로 옆에 있는 애 둘을 더하면 무조건 3분의 파이가 나온대. 그러면 혹시 하고 얘네들을 더해봤다?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되지? 12분의 4파이. 얼마 되지? 3분의 1파이. 아, 그러니까 양 옆에 붙어있는 애들은 12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이웃한 두 개를 딱 보면 걔네 둘은 12분의 파이짜리 하나랑 4분의 파이짜리 하나라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 붙어 있으면 몇 개면 돼? 3개. 그쵸? 3개면 이거 4분의 파이 되고 4분의 3파이 되니까 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붙어 있어서 총 3개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다시 나눠보면 3분의 파이면 어? 3개? 그냥 3개도 쪼갰어. 3개 안에서 또. 그럴걸. 그지? 왜 반을 쪼갰어? 아, 그렇죠. 아, 선생님 착각했어 지금. 각도로 생각했어. 넓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조진 것 같지만 봅시다. 봐봐. 여기가 12분의 파이 아니 4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이 n개의 부채꼴에 n개의 부채꼴 6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6가지 색을 칠한다. 최초의 색깔을 집어들고 내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2가지지? 12분의 파이에 칠하든 4분의 파이 칠하든 둘 중에 하나에 칠하는 거니까 2가지. 최초의 하나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 2가지. 남은 색깔 5개 5 팩토리얼. 그래서 240까지. 레벨 3답지가 않은데. 그죠? 혹시 이거 수능이 안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오냐고요?
원순열 수능에 나오죠. 근데 오늘 성재랑 이 문제를 풀다가 음. 성재가 이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오겠죠, 당연히.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오는데 이 유형이 아예 안 나온다. 아, 야, 원순열 나오죠. 원순열 왜 안 나와? 자기가 못 풀면 다 수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수능에 안 나와, 이렇게? 네. 이제 너무 더럽다 이랬어요. 하나도 안 더러운데? 완전 깔끔한데? 자, 2번 봅시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나열된 6개의 수를 모두 곱한 값을 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n은 24의 배수이고 16의 배수가 아니다. 24의 배수래요. 24의 배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얘들아, 3의 배수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3 곱하기 어떤 수. 그럼 3의 배수지. 그럼 2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어떤 수라는 거 아니에요. n은 2의 세제곱과 3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16의 배수가 아니래요. 16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은 2의 4제곱을 2 4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 2의 4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2의 4제곱의 배수가 되죠. 않다. 얘네는 가지고 있다. 이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2 몇 개 이상? 2 3개 이상. 3 1개 이상 가지고 있다. 2는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 근데 2는 4개 가지고 있진 않아. 4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 3개 이상 4개 미만이면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3개 확정. 2는 3개 가지고 있고요. 3은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지. 3은 1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건 고정이에요. 2는 끝났어. 2는 끝났어.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의 수를 택해서 곱한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5개 중에 2가 3개 들어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또 2 1개, 4 1개 들어있으면 되겠죠. 나머지 추가될 애들은 누구야? 3, 4, 5 1, 3, 5죠. 2, 4는 더 이상 추가되면 안 되죠. 4도 2랑 4는 더 이상 추가되면 안 되니까 1, 3, 5 여기도 1, 3, 5 그럼 얘네 3개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자. 어떻게? 6, 10, 3 해서 얘네 3개를 집어넣어.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 3, 5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3의 세제곱. 됐나요? 현준이 됐어요. 2는 딱 3개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2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골랐어요. 그다음 남은 자리에는 2랑 4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4도 들어가면 2가 추가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5다. 그래서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 3, 5.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 3, 5. 3 3번 곱하면 되죠. 왜 그렇지? 그렇죠.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미친 선생님아. 맞죠. 다시. 3도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2를 다 집어넣고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35, 135, 135 중에서 여기에 15, 15, 15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빼주면 되겠다.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 3이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해볼게. 그러면 6시 3으로 2를 넣어주고요.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하고요. 3의 세제곱은 여기 135 들어가는 경우. 그 중에서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자. 3이 안 들어가는 경우 15, 15, 15 들어가는 경우 2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2 하나 넣고 4 하나 넣어야 돼요. 2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4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2랑 4를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3가지, 3가지. 3의 4제곱. 거기서 1, 5만 들어가는 경우 그걸 빼주자. 1, 5만 들어간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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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2의 4제곱. 그래서요 6C3은 20개 곱하기 27 빼기 8이니까 19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밑에 거는요 65 30 곱하기 81 빼기 16 65 이렇게. 얘네 둘이 더해야 되거든. 10을 묶어줄까? 10 묶고 2 곱하기 19니까 38 더하기 여기 3 곱하기 65니까 195. 그럼 여기 더하니까 2, 3, 3 2330까지.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 정도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레벨 3 치고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럼 막 다 분류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거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3번. 준열아 그거 알아? 기출까지 다 하면 그냥 집에 갈 거다. 뒤에 기출까지 다 하면 그냥 집에 갈 거야. 지금 거의 20분 남았는데요? 세 문제인데요? 렛츠고. 자, 3번. 선생님이 많은 희망 고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전에 끝날지 한번 봅시다. 3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고 이 도로망의 9개의 지점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 중에서 동그라미가 표시된 9개의 지점 중 적어도 1개의 지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 1개를 지난대. 뭐라고? 여사건. 여사건이 뭔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에 반대 경우, 그치? 그럼 적어도 1개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아예 안 지나는 경우를 빼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오른쪽으로 몇 칸이지? 6칸. 아래로 6칸. 그럼 12칸. 12 팩토리얼.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저길 안 지나는 경우, 안 지나려면 저 점들을 다 피해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슉슉 슉슉 이렇게 슉슉 사이로 슉슉 이렇게 다 피해서 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오른쪽 화살표 3개, 아래쪽 화살표 3개.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12, 11, 10, 9, 8, 7. 됐나? 6, 5, 4, 3, 1. 924래요? 여기요? 뭐라고 했지? 924? 가보자.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5, 4, 20. 20 지웠다. 80이니까 여기 44 남지. 20이니까 4 남고 오케이. 그 다음에 3, 3은 9. 3, 3, 4, 12. 84. 84, 840. 뭐 틀렸어? 4, 2, 9. 자, 다음 904개인데. 뭐라고? 답은 904. 904. 이게 20밖에 안 돼요? 맞네. 됐어요. 904. 여기가 20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차라리 다시.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리 애가 머리는 참 좋은데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은 누구랑 누구 있어? 2랑 6. 또 그렇죠. 3이랑 4.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네. 자, 그럼 여사건으로 풀 건데 하나 중심을 잡고 하나 기준 잡고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자, 2와 6이 이웃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 에서 뺄 거야. 2와 6은 이웃하지 않으면서 (3과 4는)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야. 왜 이렇게 풀까? 그냥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하면 안 돼?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웃하지 말라고 한 애들 빼고 나머지 먼저 배열한 다음에 이웃하지 말라고 한 애들 그 사이사이에 넣거나 그러면 돼. 근데 봐봐 원탁 있다. 1, 2, 3, 4, 5, 6. 그럼 남는 애가 누구지? 1과 5인가? 1과 5. 1과 5를 먼저 배열했어요. 1과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안 되네. 그래 놓고 2와 6을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 6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웃해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그래 놓고 3과 4도 사이사이에 넣었다? 근데 봐봐. 사실은 이렇게 넣어도 된다. 그러고선 여기에다 3을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으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기준 잡고요. 그건 상관없지. 뭘 잡든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2와 6이 이웃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서 2와 6이 이웃하지 않으면서 3과 4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2와 6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1, 3, 4, 5는 그냥 배열하면 돼. 그럼 자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최초의 한 개를 배열하자. 한 가지 곱하기 나머지 3팩토리얼. 배열했어요. 1, 3, 4, 5. 배열했어. 자, 그 다음에 2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 몇 가지? 4가지. 6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2와 6은 이웃하지 않으면서 3과 4는 이웃하는 경우. 그럼 3과 4를 어떻게 해줘야 돼? 묶어야 돼. 3과 4 묶음이 있고 1과 5가 있고. 처음에 배열해야 될 대상은 3개예요. 묶음과 1과 5. 그래서 어떻게 되지? 3개니까 자리 3개 있다고 하고 최초에 하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최초로 배열해보자. 얘네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인데 묶음을 배열했을 땐 자리가 꼭 2개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든지 2 팩토리얼 하든지. 됐고 남은 거 1과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2와 6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 2와 6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을 수 있는 곳 3군데, 6 집어넣을 수 있는 곳 2군데. 그래서 얘네 둘을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저기 얼마지? 6, 4, 24 곱하기 3이니까 72가지. 72 빼기 83, 24가지. 그래서 48가지. 되었나요? 집에 갈 희망이 보입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수를 점수로 하고 3 이하 뭐 있는데? 1, 2, 3. 그러면 뭐 x라고 해볼까? x가 1, 2, 3이면 점수가 x점. 그 다음에 나온 수가 4 이상이면 x가 4, 5, 6이면
몇 점? 빵점. 이렇게 얻는데요. 근데 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할 때 얻은 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그랬다. 4가 된다고 어떻게 하면 4가 될까? 0, 0, 1, 3 하면 되죠. 0, 0, 2, 2 하면 되죠. 또 0, 1, 1, 2 하면 되죠. 또 1, 1, 1, 1 하면 되죠. 끝이죠. 그래서 이걸 배열할 거야. 어떻게 배열하지? 이거 4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0, 0, 3, 1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 0은 어떤 수가 나와야 되죠? 4, 5, 6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4, 5, 6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0, 3가지. 여기는 무조건 3만 나와야 되잖아. 그쵸? 한 가지. 3이 나와야 3점을 얻잖아. 1점 얻으려면 1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곱해? 9가지. 3 곱하기 3이니까요. 여기는요 4 팩토리알, 2 팩토리알 나누고 한 번 더 나눠야 되네. 2팩, 2팩 나누고 여기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9가지. 여기 4 팩토리알 나누기 2 팩토리알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1가지니까 밑에는 그냥 1가지 끝. 얼만데? 12 곱하기 9니까요 108. 이건 얼만데? 54. 36 더하기 1까지 하면 되죠? 여기 얼마지? 90? 91? 91 199다. 정답은 5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